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사이버 범죄. 사이버 공간의 피해자에서 이제는 가해자로 변한 청소년들.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인터넷 불법 도박. 인터넷 거래 허점을 노려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평범한 문화상품권을 인터넷상에서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와 악성 댓글, 메신저를 이용해 24시간 상대방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까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 그 심각성을 마주하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연령대별 통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층이 꾸준히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된 요즘, 청소년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의 유혹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 거래의 허점을 노린 사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돈 보냈는데 다시 안 보내주거나 아이템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을 안 준다거나. 중고 거래 사기는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범죄 유형, 10대의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얼마 전 이 경찰서에서 중고 거래 사기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이루어졌는데요. 44명을 동시에 속인 사기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10대 청소년들. 이들은 경찰에 적발된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가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통장 번호를 보내줘도 다 이길날 그 조회가 된다는 그런 그 제도적인 그 허점을 노려서요. 거의 번호로 불러주지만 그 간혹 피해자들이 운송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허위 운송장 사진을 받은 후 안심하고 돈을 보낸 피해자들. 교묘한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택배를 보내는 척하지만 황당한 물건을 보내는 것인데요. 이처럼 중고 거래의 사기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상 공간 속에서 보이는 그 일탈행위, 비윤리적인 행위,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것이 비윤리적인지 범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윤리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 압력, 친구들 압력 때문에 때로는 가담하기도 하고 또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담하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사이버상에서는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고가의 핸드폰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후 케이스 안에 해당 물품이 아닌 찰흙을 넣어 보낸 피의자들. 휴대폰은 인터넷 사기 피해 물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 시 특히 더 유의해야 하는 물품 중 하나입니다. 구리의 한 경찰서. 얼마 전 경찰관들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터넷 도박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 소액으로 오락게임처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적중률이 높아지자 자기들도 한번 이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사이버상에서는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최연소 운영자라는 비뚤어진 영웅 심리까지 더해 더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데이터가 성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얼추 대부분은 성인이지만 20, 30%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쪽에 이제 빨리 눈이 떠져야 있는 애들은 심지어 공부를 해서 이름이랑 계좌번호랑 생년월일 치면은 전화가 바로 오거든요. 이처럼 청소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불법 도박 사이트.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신상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 간단한 가입 절차. 인터넷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말처럼 가입한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아이디하고 하면은 바로 사용 가능한 건가요? 가입부터 도박을 시작하기까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장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돈에 눈먼 운영자들에게
청소년들은 오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적 사항은 다 모르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알고 한번 해야죠. 게임은 굳이 나이를 가린다. 과연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또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런 도박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도박 사이트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도박 비율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 구매, 영화 관람 등 문화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문화상품권. 특히 청소년들의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문화상품권 써본 적 있어요? 네. 문화상품권 책 사고 왔어요. 영화나 이렇게 아주 여가 활동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이처럼 청소년들에게는 현금보다 익숙한 문화상품권. 하지만 문화상품권이 나쁘게 쓰이는 것도 알고 있어요? 랜덤 채팅 같은 거. 아, 했니? 와요 집티. 어머. 자기 집 와서 뭐 이런 거 해주면은 문화상품권 핀너머 뭐 5만 원짜리를 뭐 2장 핀너머를 알려주겠다. 최근 사이버상에서 문화상품권이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독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물을 삭제해주는 업체인데요. 모음 사진 삭제 요청이 대부분입니다.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의뢰자 분께서 키워드나 음적 사항이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참고로 영상을 찾아서 저희가 삭제 진행하고 있어요. 하루에 많으면 100건 이상도 진행하고 있어요. 자신이 보낸 모음 사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일. 결국 이렇게 전문 업체에 의뢰해 사진과 영상물을 삭제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그 문화상품권에 그 마음이 어두워서 사진을 주고 받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막 울면서 자기가 유출돼서 너무나 괴롭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2년만 지나면 자기가 성인이 되니까 성인이 되면 알바를 해서 자기가 이 삭제 비용을 주겠다 하는 청소년도 있고.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일부러 이런 사이트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이들을 향해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는 겁니다. 예쁘게 생겼다고 너무 섹스하다 했었어요. 그래서 꺼지라고 나왔어요. 랜덤 채팅하는 거 앱을 들어갔는데 섹스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캡처해서 보여주고 전 욕하고 나왔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건 비단 문화상품권뿐만 아니라 요즘은 취약한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인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사이버 폭력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행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사이버 폭력이 악성 댓글로 검거된 39명 가운데 21명이 10대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고 노골적 음담패설을 나눴는데 이 대화 내용이 여학생에게 알려졌습니다. 웹사이트,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리적 괴롭힘을 가하는 사이버 불링이 학교 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상에서는 서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등 언어 폭력이 쉽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학교 폭력과 달리 사이버 불링 피해자들은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10명 중 2명이 당해봤다는 사이버 불링. 그 형태도 다양한데요. 반 전체가 그룹 채팅방에서 한 명을 왕따시키는 반톡 왕따. 그룹 채팅에 초대받은 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메신저 감옥. 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친구 강요에 의해 심부름해주는 데이터 셔틀 등 사이버상에서도 학교 폭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보다는 훨씬 더 그 후유증과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의 한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최근 이곳엔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너를 다 올리는 게 너는 진짜 작아진 거야. 막 죽고 싶었잖아. 친구를 비하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친구가 그거에 화가 났는지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한테 저에 대한 되게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헛소문이요. 오히려 풀고 싶었는데 제 얘기를 아예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사이버 불링을 당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심한 이제 자멸감이라든지 이제 심한 자기 자책감, 이제 우울증, 자기 비하, 어떤 사회적 위축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심각해지는 만큼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방법을 이끌어주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 역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들이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정기적으로 직접 학교로 찾아가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특히 그런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낸다든가 신상에 대해서 알려준다든가 하는 건 되게 위험한 행위들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사이버 범죄의 실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뭐냐 그러냐면 장난이라고 그래요. 장난으로 그랬다고. 장난처럼 쉽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청소년들. 보시면 불법 스포츠 도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해성이나 처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범죄로 이어져 버린 상황. 각종 심리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선풀 달기 게임이에요. 선풀이 뭐예요? 좋은 댓글 달기. 어떤 좋은 댓글 달았어요? 막 도와줘서 고맙다든지 너 예뻐졌다 그런 말 했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댓글을 달 때 최대한 욕설, 남을 비방하는 댓글을 안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확실히 진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도 하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이버 문화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박, 인터넷 사기, 스마트폰 중독 등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역기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는 결코 몇몇 아이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이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